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이 취준생이든 은퇴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주위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괜찮다고 하니까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듯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 안 파는 물건이거나 한국보다 더 싸게 팔거나 꼭 갖고 싶은 상품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해외 직구를 잘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해외 직구를 안 해본 사람이 많고 또 해외 직구를 할 줄 알아도 바퀴까지 챙겨야 할 일들이 귀찮아서 그냥 구매대행 마켓에서 결제해버리고 잊어먹기를 원하는 귀차니즘 고객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대신 사서 보내주고 그 대가로 소소한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드디어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정식으로 해외 직구 대행이라는 사업자 코드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수천만 개 사이트 중에서 수백억 개의 상품이 모두 내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 후보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돈을 버시려는 분은 일단 직구부터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구매 대행 사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 구매 대행 사업은 자본이 크게 들지 않고 재고도 미리 쌓아놓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또 대부분의 상품은 캐시 인증이 면제됩니다. 둘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실패해도 후유증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히트 상품을 만나게 되면 한꺼번에 더 싸게 상품을 조달해서 마진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 자체로도 지급이 되지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입이나 제조로 가기 위한 테스트 사업의 성격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제품들은 주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에서는 1인 무역 형태로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사입은 처음에 소량을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제조업체나 공장을 컨택하게 됩니다. 넷째, 구매대행 사업은 자금이 꼬일 염려가 적습니다. 국내 B2B 위탁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면 도매업체에 적립금을 넣어두고 물건 주문할 때마다 물건값과 배송비 결제를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에게 물건이 배송이 됩니다. 내가 번 돈은 오픈마켓에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쿠팡이나 UMF 같은 곳은 정산이 늦어서 카드 대금 결제일보다 늦게 정산되는 일이 흔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자금이 경색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물건은 해외에서 살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주기와 마켓의 정산 주기가 비슷비슷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기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교육비가 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사업자 업종 추가에 따른 면허세 몇만원,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교육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비즈니스란 이야기죠. 구매대행 사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봅니다. 언어나 웹디자인 능력이 없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같은 외국어를 잘하면 좋죠. 그러나 잘못해도 웬만한 수준까지 올라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공개되어 있는 툴도 많고요. 또 그런 툴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상품을 해외에서 갖고 올 때부터 솔루션에서 번역해서 각 마켓에 쭉쭉쭉쭉 뿌리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포토샵을 잘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대표는 스스로 포토샵을 잘 안 하게 돼요. 외주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고 알바를 쓰기도 하고 직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토샵을 못해도 하루 만에 배워서 대체할 쉬운 툴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를 잘 못해서 힘들다? 물론 웹서핑 능력과 간단한 엑셀의 기본 기능이나 도구들을 잘 다루면 더 좋죠. 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 툴들의 깊이가 넘지 못할 사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20대 초반의 사업자들이 이해력이 빠르고 스킬도 금방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돈은 30, 40대보다 더 벌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책임감 문제도 있지만 너무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진득함이 돈을 벌어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사업은 다음 5가지만 갖추면 무조건 안정적인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장 조사 능력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검색 엔진 노출 작업입니다. 셋째는 유의 마케팅 작업입니다. 넷째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의 시스템화입니다. 시장 조사 능력은 내가 판매하려는 시장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오는 능력인데 빅데이터와 도구들을 통해서 소싱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하면 셀러의 감각도 향상이 되죠. 데이터와 도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검색엔진 노출 작업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은 사람들의 잘 보이는 위치에 노출되고 어떤 상품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수억 개의 상품을 사람이 정렬하지 않고 검색엔진 로봇이 순식간에 정렬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알고리즘과 기준에 의해서 상품의 랭킹이 정해지게 되는데 초보 사업자라도 이 알고리즘을 잘 알면 노출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노출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주문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유인 마케팅은 아무리 내가 좋은 상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꽝이죠. 그래서 내 상품을 보러 들어오게 일정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잠재 고객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직접 마케팅하고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같은 각종 SNS를 활용해서 하는 간접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런 유입의 트리거 활용 방법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입 마케팅을 통해서 진입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바로 나가게 될 확률이 95%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게 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주문이 늘어나게 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업은 사업의 시스템화입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 방법을 복제하고 또 확대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구조로 세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최대한 매크로나 업무 자동화 작업을 하고 솔루션을 쓰거나 알바, 직원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고정적인 성과가 나게 만듭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추가해서 같은 방식으로 수익 방식을 복제하고 확대하기도 합니다. 차차 알아가시죠. 이런 부분에서 개인은 단체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남들과 협업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업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의 매출과 국내 상품의 판매 시의 매출은 다르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소싱할 사이트에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긁어서 내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진열했는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일단 들어왔다고 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10만원이고 또 그 물건을 도매국에서 물건을 5만원에 사서 고객한테 배송을 했다면 상품 가격 10만원이 매출이 되고요. 도매국에 결제한 5만원이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이 마진이면서 동시에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한다면 이 5만원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타오바오나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고객한테 배송을 했다면 10만원에서 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자체가 매출이 되고요. 매입은 0원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똑같이 5만원이지만 매출이 국내 상거래에는 10만원이 매출, 해외 상거래에는 5만원이 매출이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세요. 즉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 B2B 위탁 판매와 거래 프로세스가 비슷해도 고객을 위해 구매를 대신해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5만원이 매출로 계산됩니다. 해외 상품 가격이 만약에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고 내 마진이 5만원이라면 당연히 5만원만 매출로 잡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50만원 자체가 매출이 된다면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금방금방 매출이 늘어서 조기에 일반 과세자로 바뀌어서 세금 혜택도 못 누리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대행에 쓰이는 기본 용어는 알고 가겠습니다. 고시환율은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날 고시하는 주간 환율을 말하고요. 과세 가격은 세관에 신고되는 최종 금액, 그리고 입고는 배대지에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출고는 배대지에서 검수와 중량을 계측한 후 선적을 위해서 내보내는 것을 출고라고 합니다. 오더번호라는 것은 물건을 주문할 때 마켓에 부여되는 주문번호죠. 우리나라도 오픈마켓에 주문하면 주문번호 생기지 않습니까? 트래킹 넘버는 해외 현지에서 물건 송장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물건을 쿠팡에서 구입을 하고 그것이 배송이 시작되면 송장 번호가 생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배대지는 배송대행제의 약자입니다. 현지의 물류센터를 말하고요. 대개 한국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물건을 받게 될 창고를 뜻합니다. 오프로드는 예정된 날에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배대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기상 악화 때문에 오프로드 걸렸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묶음 배송이라는 것은 두 곳 이상의 쇼핑몰에서 주문 후 한국으로 묶어서 배송한다는 뜻이고요. 나눔 배송은 배대지에 도착한 물건을 상품을 나누어서 국내로 출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세금을 피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눔 배송 다 해주죠. 배대지에서. 그 다음에 실측 무게라는 것은 배대지에서 측정한 실제 중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피 무게는 부피가 커서 선적을 위해서 별도로 적용하는 중량 수치입니다. 테디베어, 봄인형, 샘소나이트 가방 이런 류의 상품을 적용할 때 나타내는 무게값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그 바로 다음날 금요일을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고요. 각 쇼핑몰마다 빅세일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광군제는 중국의 11월 11일 날로요. 원래는
싱글족들을 위한 날이었는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최고의 쇼핑 시즌을 이끄는 말이 되어버렸죠. shipping 어드레스는 물건을 받을 주소, 빌링 어드레스는 카드 청구지 주소, 핫딜은 최저가 딜 파격 세일을 말합니다. ship비는 배송비를 말하는 거고요. 프리쉽은 무료 배송, 세일즈 텍스는 물건을 받는 장소가 속하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면세구역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미국의 예로 보면 주별로 텍스가 다 다른데요. 델라웨어나 오레곤, 몬태나, 텍사스 이런 주에 소속되어 있는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하면 텍스가 없습니다. 백워드는 재고 부족으로 쇼핑몰에서 제조사에게 거꾸로 상품을 요청하는 주문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이템을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미국 쇼핑몰에서 재고가 바닥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객이 먼저 결제부터 하고 백워드로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 고객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오더 방식을 백오더라고 합니다. 패킹 리스트는 화물의 포장 단위별 수량이나 중량, 포장 상태 등 구성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또 1cbm은 무역에서 적재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1m인 부피 단위를 말하는 거죠. FCL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full로 적재하는 선적 형태인데요.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입니다. LCL은 FCL과 반대로 한 컨테이너에 여러 사업자의 물량을 혼합한 선적 형태. 그 다음에 인보이스는 주문 내역을 표기한 거래 내역 계약서란 뜻이고요. 목록 통과는 송수화인의 이름, 또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물품 목록으로 통관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의해 수출 및 수입하는 세관 절차인데 누구나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다 거치는 단계이죠. 노데이터는 상품이 배대지에 도착했으나 트래킹이나 배송 신청서가 없어서 화주와 물건이 매칭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대지에 물건을 보내놓고 트래킹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내 물건이 언제까지나 출고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검역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동식물 수입 시에 집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HS 코드는 무역거래 시에 상품을 관세청에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다음은 구매 대행은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먼저 해외 사이트에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복사해서 편집하고 내 마켓에 전시를 하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의 주문을 받게 됩니다. 또 이때 고객은 판매자에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 때 제출하는 식별번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번호인데 관세청에서 언제나 무료로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한다는 뜻은 세금을 관부가세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 나한테 주문한 상품을 해외 사이트에 더 싸게 결제해서 주문을 해야겠죠, 그죠? 그것이 타오바오이든 아마존이든 간에요. 고객이 나한테 주문을 하면 나는 그 상품보다 좀 더 싼 가격에 해외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 상품을 해외 사이트에 주문할 때 나와 계약되어 있는 현지 물류센터, 일명 배대지라고 하죠. 물건 받는 주소를 배대지로 써서 보냅니다. 이때 내 물건이 배대지로 가는 것을 배대지가 알 수 있도록 배대지 양식인 배송 신청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배대지는 내가 보낸 물건의 트래킹 번호와 도착한 상품의 트래킹을 조회를 해서 대조를 해서 스캔하고 입고로 잡습니다. 그 뒤에 배대지는 물건의 사이즈와 중량을 계측을 하고요. 색상들이 주문한 대로 왔는지 또 훼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중량 계측을 해서 출고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항공 선적이나 배에 선적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요. 관세나 부가세를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가 납부하게 되면 통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체국 택배나 CJ 택배처럼 국내 택배사로 이관되어서 당초 주문한 고객한테 배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0분 만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뇨 약 처방 받는 것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을 상시 복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당뇨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광고도 있고요. 아래 내려오면 사이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뷰 영역, 그러니까 카페 글이나 블로그 글들이 있죠. 여기에서 블로그 글을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영양제와 당뇨약 효능, 부작용 정리 이런 것들은 쭉 나오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부작용 총정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이렇게 당뇨 영양제 성분 효능 분석과 바나바 잎 추출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당뇨에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 개의 포스트된 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잎 추출물을 복사를 해서 유튜브에 와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개의 바나바 잎 추출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클릭을 해서 하루에 한 잔 이 차를 마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들약이라는 이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바나바 잎 추출물에 대해서 차로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로 바나바 잎 차를 네이버 쇼핑에서 바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광고는 식품, 음료, 차류, 기타차. 또 여기에서 파워셀러는 식품, 음료, 차류, 기타차. 리뷰가 316개고요. 여기도 식품, 음료, 차류, 기타차. 확인이 됐고요. 카테고리는 쇼핑 인사이트에 와서 분야 통계로 와서 식품, 음료, 차류, 기타차, 그리고 기간을 1년을 선택을 해서 조회하기. 네, 그러면 검색 추이가 우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추천했던 바나바 잎차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를 클릭. 네, 그러면 역시 검색 추이가 우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내리면 40대, 50대 위주로 검색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여성과 남성 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바일보다 PC에서 더 검색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번역으로 와서요. 한국에서 바나바 잎 차를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나바 잎 티가 나오고요. 얘를 복사.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아마존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조회. 그러면 바나바 립 티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 중에서 나는 프라임 상품만 골라낼 거야 하고 한번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고객의 평점이 4개 이상인 상품만 골라낼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다시 인기 있는 상품, 또 고객의 평이 좋은 상품만 쫙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존에도 역시 스폰서드가 붙은 거로 보면 하나, 둘, 세 개는 광고고요. 그 이후에 퍼스트가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이 아마존 초이스 제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을 클릭. 네, 그러면 이 드닉스라는 회사 브랜드의 상품이 0.13파운드죠, 무게가. 네, 그럼 얘를 더블 클릭.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내 마켓에 가져와서 전시하면 됩니다. 방법은 우클릭.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한번 다운받으면 그 다음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다음 아이템을 클릭, 다시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운받는 그런 도구들은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상품이 나왔으면 내 오픈마켓에 상품을 진열할 때는요, 여기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나오죠.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상품을 해외에서 소싱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령 지금 이 아이템을 우클릭, 이미지 복사,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명을 먼저 적어야겠죠. 상품명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문이 아니라 제목으로 놓고 센터에 앉힌 다음에 이 아래에다 이미지를, 금방 복사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붙겠죠. 이미지가 너무 커서 약간 부담스러우면 살짝 클릭해서 이렇게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크게 해도 되고 살짝 줄여서 센터를 가운데로 이렇게 앉히면 됩니다. 그리고 얘 그림을 살짝 클릭을 하면 이미지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미지의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이 이미지를 가져왔으면 그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번갈아서 이미지 복사,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같은 요령으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미지 선택 성분표가 나오는 것을 우클릭, 이미지 복사,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브랜드는 드닉스라는 브랜드가 0.13파운드의 상품을 얘를 그대로 복사,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 아랫단에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아이템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얘를 다시 구글 번역으로 와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글로 번역이 되겠죠. 그럼 얘를 복사, 이렇게 병기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바꿈이나 문구 조정이나 이것은 별도로 또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손쉽게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상품을 가져와서 등록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많은 장치를 해야 되고 또 키워드 검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기본 원리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해외에서 가져와서 상품을 손쉽게 등록을 하고 구매를 하는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등록을 해서 저장을 하게 하면 상품이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이템을 카트에다가 담겠습니다. T를 뭐 2개만 사볼까요? 2개, 19개 남았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프라임 상품입니다. 27달러니까 2개를 하면 뭐 한 6만 얼마 될라나요? 카트에다가 담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아이템 말고 이전에 아마존 초이스 제품도 있었죠? 아마존이 초이스한 상품. 예, 이 상품이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13.88달러고요. 브랜드는 리타 리츠라는 브랜드입니다. 리타 리츠.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보시면 이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 디테일이 나오죠. 그러면 디멘션이 여기에서 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번호, 어신 번호도 이렇게 나옵니다. 브랜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후기가 나오죠. 후기가 평점이 비교적 되게 좋은 편이고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 전반적으로 4점 이상의 4.4 정도의 평점을 받는 상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을 가져올수록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마찬가지로 13달러니까 얘도 한 2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add to car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트 보기, 장바구니 보기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삭제도 가능하고, 아, 이건 내가 뭐 2개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미리 설정한 카드로 칼스타트에다가 이제 배송을 하게 되고요. 할인 코드가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나중에 차차 배웁니다. 자, 여기에서 프라임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딜리버리 날짜는 8월 22일쯤 도착할 예정이다. 오늘이 8월 1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스 유어 오더 이걸 누르면 이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오더가 잘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품이 어디로 보냈어요? 나의 배대지로 보냈죠. 배대지라는 것은 나하고 계약되어 있는 해외의 물류창고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해외의 물류창고에 계약한 수많은 셀러들이 보낸 상품이 그들이 그 상품이 오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물건을 그쪽으로 보낸다 하고 뭔가를 써줘야겠죠. 그게 배대지 신청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자, 배대지 사이트에 왔습니다. 배송대행지 사이트는 대표님들이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배대지든지 이렇게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 이렇게 2가지 접수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다 링크가 돼 있죠. 구매대행 신청하기, 배송대행 신청하기. 그러면 배송대행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매대행 신청하는 것은 우리의 물건을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될 때, 뭐 사이트에서 튕겨내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을 때 이 물건을 배대지에서 내 대신 좀 사주실 수 없나요? 하고 요청할 때 구매대행 신청하기를 누르는 거고요. 우리는 고객의 물건을 내가 이미 구입을 해서 창고로 보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배송대행입니다. 그래서 배송대행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항목은 위의 항목과 아래 항목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는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한 정보, 어느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몇 개를 샀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얼마다 이런 것을 적는 것이고요. 위에는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넣는 거겠죠. 네, 이번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에 고객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번 예에는 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배송대행 신청서 받는 곳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상품의 정보, 그러니까 2개였죠. 자, 상품 정보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상품 하나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상품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URL은 우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여기서 우클릭, 이미지 주소 복사, 이미지 선택, 이미지 URL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일로 간 거죠. 색상이 애매하면 허브차 색상이라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사이즈 14개짜리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 팩에 이렇게. 수량은 2개죠. 가격은 13.88달러였죠. 아까 13.88달러. 오더 번호, 여기 오더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얘 번호를 복사.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 넣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 트래킹 번호는 아직 아마존에서 나의 배대지로 물건이 발송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트래킹 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쯤 가면 트래킹 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걔를 똑같이 오더 번호처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 건강기능식품, 기타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적용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상품 정보를 넣었죠. 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얘를 또 추가해야겠죠. 네, 그럼 또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품명을 넣어주고요. 상품 URL은 링크 주소 복사 넣어주고요. 이미지 URL은 이미지 주소 복사, 이미지 선택, 이미지 URL을 넣고요. 확인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색상은 사이즈는 2개잖아요. 2팩이잖아요. 50pcs인데 원래 상품의 디멘션에 가서 상품의 사이즈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량은 2개 한 세트 그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오더 번호는 마찬가지로 얘 뷰 오더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27 쉬핑 네임, 트래킹 번호는 아직 안 나왔고요. 통관 품목은 그런데 얘는 하나죠. 2개가 아니라. 네, 그러면 합계액도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뭐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곳은 뉴저지 센터 요거 잘 체크해야 되고요. 배송 요청, 배송 대행 주문서를 접수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러면 제출됐고요. 여기 금방 넣은 것을 보세요. 예, 넣자마자 여기 운송장 번호가 바로 발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복사를 해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고객이 나한테 주문한 그 장소에다가 운송장 번호를 넣고 발송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2번 하지 않습니다. 자, 물건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음에 나의 배송 대행지에 신청서 쓰는 과정까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나는 전체 이 과정에서 고객의 주문한 물건을 만져보지 못했죠. 예,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자는 KC 인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 물론 이 디테일은 추가로 제가 배대지 강의에서 설명을 따로 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 해외에서 구매해서 배대지로 보내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상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쇼핑에 휴대용 무선 스팀 다리미를 한번 사와 보겠습니다. 예, 검색을 하면 많은 상품들이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가볍게 어디에서나 쉽게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팀 다리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글 번역으로 가서요. 이렇게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하시고요. 예, 포터블 코드리스 스팀 다리미를 찾은 다음에 얘를 다시 중국어 간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타오바오로 가서 타오바오에 검색. 네, 그럼 여러 아이템이 나오죠. 네, 이 중에서 여기에 이제 한글로 좀 잠깐 바꿔보면 여기에 매상순, 예, 상품의 판매량 순으로 조회를 해서 1등에 나오는 상품을 상품의 판매량 순으로 조회를 해서 1등에 나오는 상품을 한번 초이스해 보겠습니다. 클릭. 네, 포터블이고 바로 물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네요. 예, 간편하게 사용하고 단추 사이사이에도 다림질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예,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간에 예, USB 충전도 가능하고요. 예, 손쉽게 다림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와 같은 아이템을 갖고 오는데 드는 비용이 179위안입니다. 그래서 얘를 장바구니에 담고, 자, 여기에다가 장바구니에 들어와서 체크하고 결제. 자, 그럼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나의 주소지로 상품을 보내면 되겠죠? 결제. 그렇게 하면 결제에 성공했죠. 이렇게 해서 나의 배대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배대지에 신청서를 써야겠죠? 전자제품은 해운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넣고 받는 사람의 주소도 넣고요. 그럼 구매한 제품으로 와서 상품명을 영문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상품명 있죠? 이걸 그냥 간단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상품명을 넣고요. 쇼핑한 사이트는 타오바오죠. 그 다음에 브랜드는 없고 링크 주소 복사, 이 상품명의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구매한 제품을 들어가면 여기 오더 번호가 나오죠. 이 오더 번호를 복사, 그럼 여기 주문 번호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 브랜드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얘를 복사, 여기에다가 브랜드 이름을 넣고요. 통관 품목 검색 뭐였죠? 다리미였죠. 전기 다리미.
수량은 하나, 금액은 159위엔, 159위안, 색상 화이트, 사이즈는 원 사이즈, 상품 URL은 이 물건의 상품의 여기 URL 있죠? 얘를 복사. 이미지 URL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트래킹 번호는 타오바오에서 나의 배대지로 상품의 배송이 시작될 때 트래킹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청서 쓸 때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주문 번호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예치금은 자동 결제, 내가 배대지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넣어놓고 물건이 출고되게 되면 바로바로 결제돼서 빨리빨리 출고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죠. 수동 결제는 하나하나 내가 카드 결제해도 되고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될 때, 그때 많이 쓰는데요. 이럴 때는 대기 타임이 있어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검수는 일반 검수 하셔도 되고요. 정밀 검수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정밀 검수로 선택을 해서 사진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검수하는 내역을. 뽁뽁이를 포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고객들한테 나의 영수증과 라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여기를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접수 신청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로 신청이 됩니다. 내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은 타오바오에서 배송이 시작되면 그 중국 내 배송이 시작된 트래킹 번호를 바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주고 업데이트 시켜주는 역할, 그것은 해야 합니다. 예, 나머지는 다 끝났죠? 그렇게 뭐 어려운 것 없죠? 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상품을 처음에 휴대용 무선 스팀 다리미를 번역을 한 다음에 타오바오에 가서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소싱을 하다가 나의 배대지로 물건을 보내고 배대지의 주문 신청서까지 쓰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에서 주문한 내역과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내역 중에서 트래킹 번호가 나오면 배대지에다가 송장 번호를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아마존부터 보시죠. 오더 내역에서 내가 주문한 상품의 이 트랙 패키지를 눌러보면요. 네, 이와 같이 트래킹 아이디라고 해서 트래킹 번호가 나옵니다. 이 아마존에서 트래킹 번호를 복사한 다음에 배대지에 와서 배대지 신청서에서 여기에 트래킹 번호를 넣는 곳에다가 업데이트를 바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상품이 두 개로 쪼개져서 올 경우에 트래킹 번호가 각각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초에 썼을 때 한 번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상품이 하나의 신청서만 썼는데 자리가 없죠? 이럴 때는 메모에다가 요청사항으로 해서 나머지 한 개는 다른 트래킹 번호로 들어온다는 걸 메모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신청서를 하나 더 쓰셔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요. 어쨌든 아마존에서 금방 본 이 트래킹 번호 3개의 상품에 전부 다 트래킹 번호가 각각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트래킹 번호를 복사를 해서 배대지 신청서에 가서 배대지 신청서 트래킹 번호 넣어줘야 하는 곳에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면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셀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배대지에서 물건을 검수하고 종량을 계측한 다음에 한국으로 내보내게 되죠. 네, 요것은 미국의 아마존 처리. 자, 그 다음에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품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류를 보면 여기 윤다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이 트래킹 번호 있죠? 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국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요. 네, 이와 같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대지에 와서 내가 신청한 신청서에 트래킹 번호 넣는 난이 있죠? 여기에다가 금방 복사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수정이 완료됐죠? 이렇게 하면 트래킹 번호가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과 타오바오에서 각각 구입한 상품의 트래킹 번호를 배대지 신청서에 트래킹 번호 넣는 안에 업데이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 강의 10가지로 정리합니다. 모두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을 하다가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작정 덤비는 것과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구매 대행을 알고 시작해야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제발 기본은 배우고 덤벼라. 두 번째, 국가 따지지 말고 불법 아니고 돈 되면 다 해라. 세 번째, 직구를 실제로 한번 해봐라. 네 번째, 실패해도 손해가 없다. 자금도 안 꼬인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성장할 베이스가 된다. 다섯 번째, 물건을 노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사업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나를 위해 돈 벌어주는 구조가 그래서 만들어진다. 일곱 번째, 구매 대행의 매출은 일반 소매와 다르고 신고도 다르게 된다. 여덟 번째,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 용어들을 알아보았다. 아홉 번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프로세스를
알아보았다. 10번째, 실제로 직구하는 과정을 보니 별거 아니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경험을 녹여넣어서 효율을 높이면 됩니다.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6개월 미쳐가지고 못하는 사업은 드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